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2023년 우리 구급 시험 드디어 지방직까지 모두 다 끝나게 됐네요. 여러분 오늘 지방직 시험 회계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오늘 오전에 또 제가 강의하는 다른 시험도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시험을 보러 갔어요. 문제가 외부로 유출이 안 되는 거라 제가 보고 왔어야 돼서 보고 오고 제가 또 오후에 다른 곳에서 수업이 있어가지고 제가 문제를 3시에 올라왔을 때 봤거든요. 근데 하기 전에 학생들 좀 반응을 봐야 되니까 학생들 반응을 봤더니 야 정말 어렵다. 작년 지방직보다 훨씬 어려웠다. 작년 지방직 9급도 거의 역대급이었거든요. 작년 지방직 9급보다 어려웠다. 회계 진짜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글들이 좀 올라오길래 인터넷에 저도 엄청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봤거든요.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작년 지방직 9급보다 훨씬 쉬워요, 여러분. 죄송해요. 사실 얘기해야 되니까 작년 지방직 9급보다는 훨씬 쉬웠어요. 작년에는 아예 우리 시험 범위를 넘어나가는 그 문제들이 뭐랄까 스트레이트로 한 5개가 나와서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요. 초반에 문제가 쉬웠고 사실 말 문제가 좀 어려웠다고 하지만 뭐 어려울 수 있죠. 말 문제 어려운 거 한 2개? 2개도 좀 그런데? 2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우리 충분히 연습을 했고 당연히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이 좀 더 어려워요. 시간이 있잖아요. 이번엔 2달이나 있었는데. 그래서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이 원래 전통적으로 문제가 좀 어려운데 작년 지방직에 보면 훨씬 쉬웠고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80점은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80점 이상은 받으셔야 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제가 또 예상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계산이 좀 큰 게 있었지만 맞아요. 계산이 좀 큰 게 있었지만 정확히 구조를 알고 있다면 계산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지금 내가 문제를 풀겠지만 한 문제에 계산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걸리는 게 있었다. 물론 원가에서 한두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긴 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릴 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좋진 않지만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여태까지 이제 9급까지 지방직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거 문제를 풀었는데 손도 못 대는 문제가 많았다. 그럼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본 강의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선생님을 바꾸시거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 이걸 진짜 손도 못 댔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는 게 처음 보는 문제, 뭐 주당이 휘석 주당이 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우 어렵다. 정말 100% 커버되는 회계학 강의는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100%를 어떻게 커버합니까, 여러분? 100% 커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회계사 강의를 들어도 세무사 강의를 들어도 100% 커버될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은 이러시더라고요. 세무사 1차 말 문제 정도의 수준이 나왔다고.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우리 공무원 9급이나 세무사나 말 문제 비슷해요. 회계사 정도 돼야지 차이가 나는데 저도 세무사 강의를 10년째 진행하고 있고 회계사 강의도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당이익 좀 이따 풀어볼 거지만 주당이익 문제 그다음에 그 회계정책 문제는 회계사 공부, 회계사 강의를 듣는다고 맞출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처음 보는 문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100% 커버할 수가 애초에 없는 시험인데 내가 마치 보면 우리 20문제 중에서 한 3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거 틀린 거를 스트레스 받아야지 처음 보는 유형 3개 때문에 내가 마치 시험을 잘못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세게 얘기를 거의 안 하는 강사인데 제가 그런 글들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보는 문구가 대비가 안 돼서 시험을 만약에 못 보셨다면 못 본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렇죠? 내년에 만약에 다시 도전하신다면 내가 처음 보는 문구 때문에 어려워. 와, 그럼 세무사 강의를 들어야 되나? 회계사 강의를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신다면 그럼 회계사를 하세요. 세무사를 하시고 이 공부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당연히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우리가 2-3개는 처음 보는 유형이 나올 수 있고 못 푸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다 같이 틀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고 100% 커버하는 강사나 강의를 찾지 마시고 나머지 문제를 다 맞게 하는 수업 강사 강의를 찾으시면 돼요. 그 얘기를 정말 꼭 드리고 싶었고요. 자, 지금부터 강평을 시작할 건데 제가 이건 꼭 맞추셨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에 틀린 거에 스트레스를 받으셔야지. 아우 이런 건 뭐 진짜 좀 너무하네요. 이런 것들은 전혀 틀려도 돼요. 내년에 그거 3문제 이번에 처음 보는 문제 3개 나왔다고 그 3문제를 맞춘다고 내년에 다시 도전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문제들을 맞추는 게 합격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공무원 강사 수업을 들으시더라도 제 강의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어느 공무원 강사 수업을 들으시더라도 지금 이 시험을 보시면 요 정도 문제를 보시면
80점 정도의 실력은 되셔야 돼요.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75점 정도는 되셔야 돼요. 정말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잔소리가 심했는데 바로 시작해 볼게요. 1번 보시면 여러분 오류 회계 원리가 나왔죠. 사실 회계 원리 문제고요. 얘는 중이 맞아요. 그나마 중이라고 한 게 보통 우리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오류를 수정했을 때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오류 자체가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죠. 이런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오류를 수정했을 때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구한 다음에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문제 자체는 너무 쉬워요. 우리 4분할로 그려보면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인데 미수이자 어떻게 돼요? 7월 초부터 1년치니까 액면이자 10% 하면 1,000원이죠. 근데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6개월치의 미수이자를 잡아야 되니까 자산에 어떻게 돼요? 500원 늘고 수익에 500원 늘겠죠. 원래 같으면 오류를 수정한다면. 그렇죠? 실제 시험처럼 할게요. 미수이자랑 이자 수익이 늘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수정 분계를 누락했을 때 영향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부호가 반대가 될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산은 과소계상되고요. 수익이 과소계상되니까 수익 빼기 비용이 단기순이익이니 단기순이익도 과소계상되겠죠. 그래서 몇 번? 1번이요. 2번이요. 2번은 하죠. 개인적으로 2번 틀리신 분은 정말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늘 나오는 문제잖아요. 사실. 정말로. 그럼 보시면 지금 재무상태표 기초랑 기말 그리면 되죠. 재무상태표 기초랑 기말 그려보시면 기초의 자산이 200만 원이에요. 기초의 부채가 50만 원이죠. 기초의 자본이 150만 원이에요. 지금 기말의 자산이 400만 원이고 문제는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럼 우리 자본의 증감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자본의 증감을 보면 두 가지 있죠. 주주와의 거래와 손익거래. 손익거래 보면 단기손익이 70만 원 있고요. 기타 포괄 손익이 5만 원 있어요. 두 개 더하면 손익거래에서 75만 원 자본이 증가하고요. 여기 주주와의 거래는 돈 들어오고 돈 나간 것만 세면 된다고 그랬죠. 현금 배당 돈 나갔으니까 30만 원 마이너스, 유상증자 돈이 들어왔으니까 125만 원 플러스. 이거 다 더하면 자본 증가. 그럼 더하면 얼마 나와요? 170만 원 나올 거기 때문에 얘에서 자본 증가 170만 원 더하면 이게 320만 원 나오게 됩니다. 기말 자본이. 그럼 기말 부채는 얼마예요? 80. 그쵸? 2번까지 봤고요. 2번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보셨고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하죠. 3번 보겠습니다. 3번 여러분. 우리 이거 얼마나 많이 했어요? 총 이자 비용은 줄 돈 빼기 받은 돈이라고 그랬죠. 그럼 줄 돈 어떻게 돼요? 액면 금액 100만 원이고 액면 이자율이 12%니까 액면 이자가 매년 12만 원씩 나오죠? 그거 3년치. 이게 줄 돈일 거예요. 받은 돈이 발행 금액이겠죠. 줄 돈 빼기 받은 돈이 총 이자 비용이고 총 이자 비용이 310263 나옵니다. 그럼 이거 역산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 역산하면 어떻게 돼요? 1049 737 1번 나오게 돼요. 이것도 하죠. 우리 정말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지금 이거를 이렇게 안 풀고 다르게 풀었으면 그거는 공부를 잘못하신 거고.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3번까지 봤고요. 3번도 4번 보세요. 4번도 하죠. 4번 틀리면 안 돼요. 우리 FV OCI 지분 상품은 거래 원가를 비용 처리 안 하고 취득 원가에 가산하니까 우리 FV OCI는 처음부터 1,500원짜리예요. 근데 기말의 공정가치가 얼마 됐어요? 8,000원 됐죠? 그럼 이만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500원 나올 건데 FV OCI니까 평가손익을 OCI에 반영할 거 아닙니까? 답 몇 번? 4번. 1초 컷. 괜찮을까요? 이런 거 틀린 걸 스트레스를 받으셔야죠, 여러분. 처음 보는 문제 틀렸다고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할까? 이런 거 고민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괜찮을까요? 5번 보시면 재무제표 표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 화나는 게 제가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해커스 경영이라는 그 유튜브 사이트가 있어요. 해커스 그 자회사죠. 해커스 자회사죠. 해커스 공무원이랑 친구 회사인데 해커스 경영에
제가 세무사 1차형으로 말문제 특강을 찍었다고요. 말문제 특강을. 그래서 제가 우리 공무원 하는 학생들한테도 제가 공무원까지 생각해서 너무 어려운 부분은 뺐으니까 이거 꼭 보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리플에 이렇게 달렸더라고요. 유튜브 리플에 공무원에서 말문제 오버 아니냐고, 이렇게까지 어렵게 안 나온다고. 그거 봤으면 이거 맞췄어요. 봤으면. 그쵸? 그냥 이제 시험이 정말 끝나는데 여러분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너무 화가 나서 그래요. 여러분들 고생하셨는데 좋은 점수 받으셨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에 보시면 옳지 않은 건 물어봤는데 나머지는 여러분 다 보시면 알 수 있는데 5번 우리 진짜 많이, 4번 진짜 많이 했죠. 대출 계약 조건에 따라 보고기간을 접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으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재량권이 있다면 우리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업의 위대와 상관없이.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정말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니까 할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5번까지 풀어봤고요. 우리 6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6번이요. 지방지 그 동형 모의고사 할 때 공손 안 나온 지 돼서 공손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 2번이나 연습했었는데 공손 똑같이 나왔잖아요. 아니,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이런 얘기 했겠죠. 다만 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손이, 이게 예전에 9급에서 나오면 공손이 어려운 문제였겠지. 5번은 하고요. 어려운 문제였겠지만 이번에 우리 동형 모의고사 할 때 연습 많이 했잖아요. 다른 강사분들 연습하셨을 테니까 이미 출제됐던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걸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제 마음은 하지만, 그래서 좋아요. 중. 하지만 맞췄어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 봅시다. 공손이 나오면 평균이랑 선입선출법 구분하지 않고 완성품에서 기초와 단기 착수를 나누죠. 그럼 단기 완성된 게 3,500개가 있는데 이 안에 보면 기초가 800단위가 있고요. 얘는 80%까지 완성이 됐대요. 그럼 올해 추가로 20%만 더 진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2,700개는 올해 다 진행을 했겠죠? 기말에 1,000개가 있어요. 얘 완성도가 60%라고요. 언제 검사했대요? 50%에 검사했다면서요? 그럼 걸리는 게 뭐예요? 얘랑 얘죠. 그럼 실제로 검사 통과한 게 3,700인데 이 중에서 10%만 정상 공손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정상 공손 얼마? 370개. 비정상은 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정상 공손에 해당하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 수업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강평은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풀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여러분한테 공부를 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실제 시험에 있으면 이렇게까지만 딱 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시험에서 풀었어야 여러분들이 뭐 20분, 15분, 25분 내에 풀 수 있다고요. 지금 내가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안 풀고 다르게 풀었어. 그럼 잘못하신 거예요. 여태까지 공부를. 괜히 제가 너무 오버하죠. 죄송해요. 속상해서요. 7번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나와 있는데 이게 조만간 개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게는 올해 정부에게 작년처럼 어렵게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얘기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또 올해 무난하게 나왔죠. 보시면 1번 뭐가 틀렸어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장기 충당부채 들어가지 않죠. 2번 뭐가 틀렸어요? 보시면 얘는 특정순자산이 아니라 고정순자산이죠. 아니, 죄송해요. 고정순자산이죠. 말이 막 꼬이네.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보시면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세 번째가 맞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보시면 이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환거래는 의무가 존재하고가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이 끝나고 해요. 그래서 이게 틀렸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7번, 6번은 중, 7번은 하. 8번 보시면 8번은 이게 제가 그랬죠. CVP는 생각이 나면 하는 거고 생각이 안 나면 못 하는 거라고요. 이 중인데 시험장에서 선뜻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문제가 그래도 무난했어요. 일단 보시면 단위당 판매 가격이 나와 있고 공원 이익률이 나와 있으니까 1,000원에다 400 곱하면 뭐예요? 공원 이익이 400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단위당 공원 이익이 400인 거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 레버러지 도가 올해 이거 제가 얘기했죠. 돌고용, 공원이익, 영업이익, 돌고용 이거 제가 했잖아요. 그럼 공원이익은 어떻게 돼? 단위당 공원이익이 400인데 제품 판매 수량이 200단이니까 공원이익은 8만 나오고 돌고영이니까 영업이익 얼마 나와요? 16,000원 나와요. 그럼 세 번째로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400 곱하기 200 하면 공원이익인데 거기서 고정비 빼면 그게 영업이익 16,000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고정비 얼마 나와요? 계산하면 고정비가 64,000원 나와요. 그럼 손익분기점 판매량 물어봤으니까 당일당 공원이익이 400이고 손익분기점 판매량 곱하면 그게 뭐랑 똑같아야 돼? 고정비. 이것도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60단위 나오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8번을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는, 아주 어려운 건 틀리더라도 8번 같은 걸 맞춰주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8번 같은 걸. 나머지는 다 맞추셔야 되고, 당연히. 9번 볼게요. 9번. 9번도 사실 중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연습했고 전형적인 문제입니까? 보시면 10월 초에 10만원에 취득했대. 그럼 일단 X1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3개월 감가상각해야겠죠? 연수합계법이니까 10만원에서 잔존가치 2만원 빼고요. 연수가 4년이니까 10분의 4야. 거기다 뭐 해주면 돼요? 10월 1일날 취득했으니까 12분의 3개월만 들어가야겠죠? 그럼 계산하면 요거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오냐면 요거 감가상각비가 8,000원 나와요. 그럼 여기 얼마 나옵니까? 92,000원 나오죠. 근데 X2년 초에 자본적 지출 얼마 있어요? 자본적 지출은 3만원 있으니까 122,000원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X2년도의 감가상각비 물어봤어요. 그럼 전지법을 쓰니까 X2년도의 감가상각비는 122,000원에서 잔존가치 5만원 빼고 내용에서 그냥 1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계산하면 감가상각비 얼마? 7,200원. 중문제입니다. 봤고요. 10번. 10번 이상이죠. 10번 이상. 이제는 뭐 출제위원을 욕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 지방직은 작년에도 정말 이런 속된 말로 뻑이 가는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욕하고 싶지도 않아요. 개인적으로 요걸 만약에 세무사 1차 시험에 낸다? 그것도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회계사 1차 문제에 낸다? 뭐 다른 게 답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번 이건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걸 지방직 9급에 주당이익을 참. 그래서 막 학생들이 휘석휘석 그래서 뭐 휘석 뭐 대단한 거 있는가 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거 좀 선을 넘죠. 하지만 제가 이런 거 나오면 오 처음 보는 거네. 윤돈이 안 가르쳤는데 끝나고 악플 써야겠는데 하고 그냥 찍고 넘어간다고요. 이거 맞춘다고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틀린다고 합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번 시험 떨어지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완벽히 모든 걸 다 가르치는 강사를 찾는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쵸? 이런 건, 이인 하고 딱 넘어가는 거죠. 일단 보시면 1번은 뭐가 문제냐면 설명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모르시니까. 이게 직전 회계 기간의 기말 종가가 아니라 평균 주가가 와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요. 2번은 맞아요. 3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소급하여 수정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주당이익에서도 가르쳤었는데 우리 무상증자 주식 분할 이런 거 하면 당연히 소급해서 전년도 것도 수정해줘요. 소급하지 않는다가 틀렸고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네 번째 보시면 저도 처음 봤어요. 다만 이 중단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주석에 공시하죠. 그렇죠. 하지만 틀려도 전혀 지장 없다. 그냥 출제자 윈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고요. 넘어가서 11번 볼게요. 얼마나 많이 연습했고 얼마나 전형적인 문제입니까? 사실은 하예요, 하. 이건 정말 모든 책에 몇 문제씩 있는 문제잖아요. 그쵸? 그러면 보시면 수정전, 여기 회사, 여기 은행. 지금 회사의 수정전 잔액이 16만원이고요. 요걸 모른대요. 1번 보세요. 거래처에서 입금 처리한 수표가 3만원이고 부도 처리됐는데 회사는 아직 모르대. 그럼 회사 쪽에서 3만원 빼줘야겠죠? 회사 모른다니까? 두 번째 볼게요. 상품 구입 대금 2만원을 당좌예금에 입금했으나 회사 몰랐대요. 돈 들어왔는데 나 몰랐대. 그럼 회사 쪽에 넣어줘야겠지. 세 번째 보시면 수수료 뺐는데요. 한국은 몰랐대요. 왜 몰랐을까? 회사 쪽에서 빼주면 되겠죠. 네 번째 보세요. 기반행 미인출 수표인데 아직 은행에서 안 뺐대요. 그럼 은행이 잘못했네. 은행 쪽에서 10,000원 빼주고. 뭐 있어요? 입금 처리가 아직 안 됐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은행 쪽에 입금 처리 되면 되겠지. 끝이에요. 두 개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쭉 다 더해주면 11만원 나와요. 그럼 얘도 11만원 나와야 되니까 역사남은 얘는 얼마? 10만원. 안 돼. 여기까지 봤고요. 12번. 제가 표준원가 이번에 나올 때 됐다고 그랬죠. 너무 안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나온다면 고정제조간접법원가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연습하자고 해서 우리 마지막에 지방직 동영 모의고사 할 때 이거 제가 2번이나 냈었잖아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추접스럽게 제 자랑해서 모읍니까? 여러분 합격이 중요하지.
다만 연습을 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시죠? 좀 전에 11번은 하? 얘는 마지못해 중이지만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았어요. 보시면 실제 원가가 지금 얼마래요? 66만 원.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요? 예산 와야 되죠? 예산 어떻게 돼? 지금 기준 조업도가 10,000시간이고 배부 SQ가 50이잖아요. 그럼 이게 예산이니까 예산 얼마? 50만 원. 그 다음에 SQ, SP 어떻게 돼요? 여기 뭐 들어가요?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조업도가 들어가야겠죠? 12,000시간. 그 다음에 여기 50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얼마 나옵니까? 60. 연습 많이 했잖아요. 이게 조업도 차이, 이게 예산 차이. 그럼 예산 차이는 11만원 분리, 16만원 분리. 조업도 차이는 10만원 유리. 답 몇 번? 3번. 이렇게 풀어야 시간 내에 풀 수 있죠. 이렇게 풀어야 계산 좀 오래 걸리는 게 있어도 세이브 할 수 있고요. 13번. 13번 우리 얼마나 많이 연습했습니까? 13번 문제. 13번도 사실은 하죠. 왜냐면 정말 연습을 많이 했던 문제니까. 재고회사의 T계정을 보면 기초가 5만원이고 문제를 보시면 매입을 모르겠대요. 근데 매출원가에 보면 뭐래? 판매된 거, 정상간모,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매출원가가 아닌 건 지금 비정상간모랑 기말재고자산이죠? 매출원가가 문제에서 뭐래요? 651000이니까 우린 이거 두 개만 구한 다음에 역산하면 얘 구할 수 있겠네요. 박스 기억하시죠? 박스 보시면 장부수량 110단위, 실제수량 100단위, 단위당 원가 얼마? 1,000원, 순실현 가능가치 얼마? 950원. 이건 어디예요? 여기고 이거는 여기서 뭐 하면 돼? 전체 간모에서 40%가 원가성이 없으니까 40%가 비정상 간모겠죠? 그럼 비정상 간모는 간모 수량 10개인데 단위당 취도원가 1,000원이니까 전체 간모가 10,000원이고 그 중에 40%가 비정상 간모니까 비정상 4,000원이겠죠. 기말 실제 재고자산은 실제로 100개가 있고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이 950원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역산하면 매입액이 나오겠네. 그래서 계산하면 매입액 얼마? 70만원. 이러면 30초에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괜찮을까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이었으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혹시 이번에 아쉽게 안 되신 분이 이 강평을 보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풀어야 합격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오래 걸려서 만약에 이 문제를 풀었으면 그럼 아직 공부가 덜 된 거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번에 내가 공부할 때 무조건 무턱대고 기본 강의를 다시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완벽하게 가르친다고 얘기하면서 막 어렵게 쓸데없는 것까지 가르치는 분을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년에 1년 동안 만약에 다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확히 빨리 풀 수 있을까? 내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강평을 만약에 듣고 계신데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가면 정윤돈의 하이엔드 재무회계라고 있어요. 그 제 개인 카페거든요. 거기 한번 고민 상담해 주시면 제가 잘 상담해 드릴게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봤고요. 14번 손실충당금 문제죠. 대손 문제. 근데 이거 굉장히 쉬웠던 게 손실충당금의 T계정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손실충당금의 T계정을 보면 여기 기초, 여기 손상 확정된 것이 회수되면 여기 오고요. 그 다음에 손상 확정되면 여기 오고요. 여기 기말 손실충당금이 오지. 대차를 맞추면 요게 손상차손이잖아요. 그쵸? 그럼 기초의 손실충당금이 3만원이고 올해 손상 확정된 게 6만원이래요. 기말의 손실충당금이 얼마래? 2만원. 기대신용 손실액이 손실충당금 금액이잖아요. 그럼 이건 없겠네. 그럼 역산하면 손상차손 얼마 나와요? 8만원인데 3만원이니까 5만원. 30초짜리 문제죠, 이것도. 하. 봤고요. 15번. 차입원가 자본화 윤도나 너 안 나온다며. 제가 근데 이번에 지방직 동영에서는 찜찜해서 얘기했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7급에서도 얘기했었고. 하지만 뭐 기억이 안 나더라도 틀려도 진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옳지 않은 게 뭐냐면 2번이에요. 우리 차입원가 자본화의 연평균 유출액을 구할 때 차입원가 자본화 개시기간은 꼭 물리적인 제작 활동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술 및 관리 활동, 서류 인가 작업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개인적으로 상이죠.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럼 변동원가 계산하에 영업이익을 물어봤는데 여기 변동원가 계산하에 영업이익이 있고, 그렇죠? 여기 전부 원가 계산하에 영업이익이 있으면 기초 재고자산에 있는 고정제조간접비랑 기말 재고자산에 있는 고정제조간접비를 더하면 되잖아요. 문제 보시면 올해 설립됐기 때문에 기초는 없어요. 근데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이걸 바로 구할 수가 없어. 얘를 통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봐봐요. 지금 올해 몇천 개 팔았어요? 4천 개 팔았고 판매 가격이 2,000원이야. 근데 단위당 재료원가가 500원 있고요. 밑에다 쓸게요. 단위당 노무원가가 변동비로 400원 있고요. 변동제조간접원가 300원 있고요. 변동판매관리비 200원 있어요. 거기다 뭐 해줘야 돼? 총 고정제조간접원가가 35만 원 있는데 올해 생산량이 5,000개니까 개당 단위당 생산량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가 71이라고요. 여기 70 해주면 되겠지. 얘는 고려하면 안 돼. 얘는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서 뭐 해줘야 돼? 마무리로. 여기서 마무리로 총 고정 판매관리비 15만 원 빼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야지 전부원가 계산하에 영업이익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면 전부원가 계산하에 영업이익이 얼마 나오냐면 197만 원 나와요. 계산하면 이거 계산하면 197만 원 나와요. 계산도 좀 빡세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돼? 지금 5,000개 생산하고 4,000개 팔았으니까 기말재고 1,000개고 단위당 고정 제조간접비 70원 구했으니까 이게 70원이라고요. 얘에서 얘도 해서 얘 나온 거예요. 이게 7만 원이잖아요. 그럼 변동원가 계산하에 영업이익은 얼마 나와요? 190만 원이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봤고요. 2번 답이 17번. 개인적으로 요것도 상이죠. 참 뭐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어렵죠. 그렇죠? 다만 얘는 뭐 다른 거는 여러분 읽어보셔도 되고 안 읽어보셔도 되고 3번 보시면 뭐냐면 아니 올해 발생한 전진효과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미래기간의 전진효과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해? 뭔 소리예요? 미래기간에 발생할 건 미래기간에 반영해야겠지. 무슨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그래서 읽어보면 3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맞힐 수 있냐고요. 처음 봤을 때. 쉽지 않아요. 이걸 가리켰다? 말도 안 돼요. 그럼 이거 나왔으니까 다음 시간에 내년에 대비해서 공부한다?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어쩌다 한번 나온 거지 내년에 또 나오려고 할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 지금 제가 중이라고 얘기하고 하라고 얘기하는 것들만 다 맞춰도 80은 넘을 수 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봤고요. 우리 18번은 이거 재정운영 결과 문제를 물어봤는데 이거는 더하기 빼기만 잘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보시면 일단 총 사업원가 20만원 더해주시고 거기서 뭐 해줘야 돼요? 사업수익 7만원 빼줘야겠죠? 응? 그럼 뭐하나? 사업순 원가가 나오고 거기서 뭐 해줘야 돼요? 우리 관리운영비 5만원 더해주고요. 비배분비용 3만원 더해주고요. 비배분수익 2만원 더해줘야겠죠? 그럼 뭐가 나와요? 재정운영 순원가 나오겠죠. 그다음 뭐 하면 돼? 마지막으로 일반 수익 얼마예요? 4만원 있잖아요. 원래는 여기까지만 물어보는데 얘는 여기까지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재정운영 결과가 계산하면 15만원. 이거는 뭐 하죠. 왜냐면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봤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19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더하기 빼기 하는 거 싫어하시니까. 근데 일단 봐요. 우리 이런 거 차분하게 보면 되는데 일단 자산 총계가 28,000원이고 비유동자산이 12,000원이니까 우리가 적어도 유동자산이 12,000원인 건 추론해낼 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우리가 지금 유동비율이 150%니까 유동비율이 150%예요. 근데 유동자산이 12,000원이라고요. 그럼 유동부채는 얼마겠어요? 계산이 더럽죠. 역산하면 얼마? 8,000원. 그럼 봐봐요. 지금 유동부채가 8,000원이야. 지금 자본 총계가 13,000원이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가 8,000원이고 이거 자본 다 더한 게 13,000원이에요. 그럼 부채 다 더한 게 얼마 나와야 돼? 28,000원에서 13,000원 빼니까 부채 다 더한 게 15,000원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유동부채가 8,000원이야. 그럼 비유동부채 장기 차입금 하나 있는데 비유동부채 얼마겠어요? 7,000원. 그렇죠? 풀었고요. 계속 볼게요. 지금 당자 비율을 물어봤거든요. 당자 비율? 그럼 당자 비율이
120%예요. 그럼 보시면 유동부채가 8,000원이고 당좌 비율엔 뭐만 들어가야 돼? 현금이랑 매출 채권 더한 것만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무튼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요거 계산하면 9,600원 나와요. 근데 유동자산은 12,000원이라며. 그럼 이거 전체가 12,000원인데 이거 두 개 합계가 9,600원이니까 재고자산은 얼마 나오겠습니까? 재고자산은 2,400원 나오겠죠.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할 수 있죠? 이게 12,000원이고 요거 두 개 합계가 9,600원이니까 12,000원에서 9,600원 빼면 2,400원 나올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고요. 20번 보시면 20번 아이고 이것도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사실 19번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좀 당황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이제 19번이면 거의 시험 문제 다 낼 때 됐는데 그래서 사실 중이지만 심적으로는 상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또 이런 거 나오면 심쿵심쿵 하시니까. 보셨고 20번 보시면 이건 뭐 쉽게 나왔죠. 예산이 15만 원이야. 근데 예산 가동 시간이 3,000원이니까 한 시간당 얼마? 한 시간당 50원 나오겠죠? 근데 실제 가동 시간이 3,200시간이래.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16만 원 나와요. 근데 실제치가 있고요. 근데 얼마래? 과소배부래. 그럼 여기 얼마 나와야겠어요? 16만 5천 원 나와야겠네. 그래서 실제치는 16만 5천 원 하죠. 이거 우리 워낙 많이 풀었던 얘기니까.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다 풀어봤는데 사실 제가 생각이 좀 드는 게 학생들이 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작년 대비는 훨씬 쉬웠어요. 물론 정말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건 좀 심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10번 주당이익 문제, 그 다음에 뭐 15번 그래요 15번, 그 다음에 뭐 17번 좋아요 그럼 3개지, 19번 4개죠. 4개 정도는 처음 보는 문제일 수도 처음 본다기보다 처음 보거나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고 사실 모든 선생님들 객관식 책이나 단원별 기출 문제에 다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4개 버리고 나머지 플러스라도 충분히 합격할 점수가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신 것 같아서 사실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지방직까지 다 끝났습니다.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국가직이 아쉽게 안 돼서 이번에 지방직에 다시 도전해서 합격하시는 분들, 합격권의 점수를 받으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혹시나 내가 이번에 정말 점수가 안 좋아 그러신 분들은 무턱대고 시작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내가 이거 정도에서 꽈락 났다. 그럼 솔직히 말하면 기본 강의부터 다시 듣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게 봤더니 한 60점에서 80점대 나왔다. 그럼 기본 강의를 다시 듣는 것보다 단원별 문제풀이를 한번 차분하게 다시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정윤돈의 하이엔드 재무회계 치시면 제 카페가 있어요. 거기 고민 상담 카테고리에 글 써주시면 제가 좀 성신성의껏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일단 너무 뭐 기쁘신 분들은 면접 일단 붙으신 분들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합격권의 점수가 나오신 분들은 좀 안 되신 분들은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6월이잖아요. 바람도 쐬시고 좀 충분히 리프레시 하신 다음에 다시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